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부에서도 엄청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녹색 단벌 구했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탕가루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워서 고급 간부의 집에서도 귀한 손님이 와야 쓰는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사탕가루가 일단 설탕이죠. 예, 사탕가루라는 게 설탕이거든요. 북한은 쿠바에서 그 사탕가루 들여와요, 설탕을. 협약이 되어 있어서. 네, 예. 옛날에 그 피델 가스트로 있을 때부터 다 했거든요. 혹시 이게. 김현희도 쿠바에서 교육했죠? 네, 그렇죠. 그 고백록에 의하면. 네, 예. 북한에서는 강철 줘요. 강철을 주고 쿠바는 사탕가루 주게 되고 지금도 들여와요. 그러면 그 사탕가루가 역시 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게 식료 상점, 그다음 제약 공장에 사탕가루 쓰잖아요. 식료 공장에서 쓰고 거기 가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의약품관리소 부기원이었거든요. 그 의약품관리소 옆에 제약 공장에 있었어요. 그래 그 아이쪽에 그 제약 공장 마당에 들어가면 사탕가루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간식이 없어서 밀가루를 쪄낸 것만 먹고 간식이나 빵 같은 거는 구해서 먹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잘 살 때예요. 지금 이게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3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나. 어느 사람한테나 물어봐도 80년대까지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공인돼 있는 얘기예요. 박정희가 그래서 경제정책 뭐 이런 거 하면서 경제적으로 역전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거죠. 네. 북한이 훨씬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정. 상점에 가면 과자람 디디고 쌓였어요. 사탕 과자가. 예? 이 엿이 질질 녹아서 내려서 판매원들이 안타까워서 막 달려다니고 방송으로 막 불어요. 좀 가져가라고 빨리 와서. 다 매대에서 녹잖아요. 다. 못 쓰게 되니까 말해요. 와서 빨리 가져가라고. 김현희는 그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네. 정말로 못 사는 나라. 하다못해 그 맛있는 사탕도 구하기 힘들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좀 긴 질문인데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어머니를 도와서 아파트 공동 화장실을 청소하고 공동 수도에서 물을 깃고 연탄을 찍어 아파트 벽도에 올리고 그러니까 구멍탄? 구공탄 아닌가요? 연탄이란 소리예요. 네. 구멍탄. 그 구멍탄 재를 버리고 가구마다 할당된 인분까지 말렸다고 하는데 평양시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들도 중국처럼 공동 화장실과 공동수를 사용합니까? 그러지 않죠. 네, 지금 거기에서 자꾸 이 김현희가 중국 사람이 아닌가 하고 내 생각되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김현희가 말하는 중학교 때가 75, 6년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평양시가 그런 집들이 없었어요. 북한에는 이렇게 공동 화장실, 공동 식당 쓰는, 공동 수도 쓰는 게 정말 드물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다 거짓말이네 그럼. 예. 근데 그 평양시 중심부잖아요. 거기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북한에 제일 힘들었죠. 예, 96년도. 그때도 평양시는 그 가스 공급 다 했어요. 그러면 구멍탄으로 난방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 그 거짓말이죠. 그리고 평양시 중심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분을 말려서 바쳐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분은 90년대 중반경부터 인분을 말려서 바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인분 말리지 않았어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료 대신 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인분 말리거든요. 아이고 어쩌자. 김현희 씨 이상한데? 근데 더군다나 평양시 중심구역이잖아요. 인분 말리자면 그 공동 화장실이 있어야 돼, 바깥에. 그런데 평양시 중심구역에서 평양에 들어가면 대소변 보는 게 제일 바빠요. 길거리에 나섰다가.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다 집 안에 다 있거든요. 화장실이 집 안에 다 있으니까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공동 화장실 찾기가. 예? 근데 더군다나 그 공동 화장실에서 인분 퍼서 말리면 그 똥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평양시 중심부에서 똥내 피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김현희 씨는 어디서 살다 온 겁니까? 궁금하고요. 자, 다음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생선회. 김현희 말에 의하면은 굉장히 고급 음식이어서 일반인들은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어요. 북한에. 그 길 가던 개도 명태 대가리 주면 안 먹었거든요. 명태 보면 머리 돌리고 그냥 갔어요. 길바닥 떨어지는 거. 예. 그런데 정말 그때도 그 물고기를 가지 안 가서 방송차 타고 다니면 선전했어요. 빨리 가져가라고 좀. 그러면 어차피 높은 간부하고 먹었다는 잉어회도 마찬가지겠네요? 잉어 북한에 저수지 많잖아요. 금수강산 삼천리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이 많고 호수가 많아요. 그 호수에 가면 잉어 가뜩해요. 북한에도. 그 북한의 물이 깨끗하잖아요. 북한 사람도 지금도 먹거든요. 나는 이분도 걱정된다. 왜냐하면 비형 간염이 남한에서는 거의 민물고기 안 먹어요, 회로. 그래서 이게 물이 나빠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물은 정말 좋아요.
이게 맛내기 이런 것도 형편이 되는 집만 먹는다고 했는데 이 맛내기가 뭐예요? 조미료? 네, 조미료 이런 말하면 뭐더라? 소금, 뭐 간장 이런 거. 미원? 다시다 이런 거. MSG? 네, 다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많이 그 사람도 다 일반적으로 그거 채서 먹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럼 귀한 게 또 아니라는 아니죠. 평양에 맛내기 공장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많이 들여왔거든요. 아지나모도. 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예. 그때 우리 시골 형편이랑 좀 비슷한 정도의 어떤 흉내내기예요. 지금 김현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1987년 여름 칼기 폭파 사건이 났던 바로 그 해 여름이고요. 한국에서는 6.29 선언이 있던 바로 그 즈음이에요. 6월 항쟁이 있던 바로 그 즈음. 여름에 짧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담당 지도원이 어깨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성형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신체 검사를 할 때 몸에 난 상처가 같은 것은 보지 않는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흠집 있으면 안 되죠. 특징적인 흠집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불합격 맞아요. 신체 검사할 때 저래. 그래서 특징적인 흠집을 만약 신체 검사할 때 당시에 그런 흠집들이 있으면 불합격 맞는 건 첫째고 그리고 그게 신체 검사 표에 그런 게 다 기록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담당 지도원이 뭐 그때 가서 알았다는 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담당 지도원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 중에 예. 흉터가 큰 사람들은 불합격인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압이 낮아지면은 예. 그게 터진다는 그런 예.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공작원 뭐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를 선발할 때는 이미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작원 전용 병원 9.15 병원에서 성형수술이 실패한 것이 북한의 의료 기술이 낙후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북한의 의료 시술이 낙후돼. 북한이 위액과 부분은 대단히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공작원들 그 치료하는 병원이잖아요. 네. 공작원들, 예, 전문 공작원들만 치료하는 병원이면 위액과가 발전돼야 돼요. 위액과가. 뭐, 훈련하다 다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위액과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 같은데 뭐 난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성형 같은 거는 성형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북한은 61년도 때예요. 그때 3도 하상 입은 아이를 그것도 함흥에서 평양도 아니고 함흥 의대에서 3도 하상 입은 아이를 전신 완치해 가지고 사회생활 시킨 그런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 이 성형이 발전했다는 거죠. 외과 수술이. 예. 정반대로 말하고 예. 있네요. 그런데 김현희 그건 모르는 거예요. 김현희 씨는 어디서 왔을까요? 계속 묻게 됩니다. 김현희가 또 그 폐쇄된 사회에서 정보라고는 얻을 것도 없고 독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식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이분이 무식하다는 이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반박했던 게 김현희가 정말 북한 출신이면 이건 책도 못 읽고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무식해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일반 상식이나 세계 정세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독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북한에도 도서관이 있고 북한에 인민대학 식당도 있잖아요. 도서관 다 있어요. 학생 도서관도 있고 도서도 많이 구할 수 있고. 그 어렸을 때 그 세계 아동 전집도 다 보셨다고 네, 하고. 세계문학 성집 다 봤어요, 나. 심지어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네, 예? 영화. 미국 소설도 책 있어요. 북한에는 미국 소설 그 책. 세계적 흐름이나 중에 서로 교양으로 살아야 될 거는 북한도 배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지 않고. 북한 간부들 아까 이거 말한 것 중에 국제정세의 이런 부분은 폐쇄됐기 때문에 외부 상황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간부들 자체도 국제정세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간부들은. 네, 간부들한테는 참고신문이라는 게 따로 나오거든요. 간부들만 하나는 거에 네. 따로 나와요. 다 봐요. 아마 이 김현희도 만약 공작원이었다면 참고신문 대상이거든요.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세계 정세를 모르면 안 되죠. 세계 상식을 모르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숨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도 다 시켰을 거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김현희는 외국에 다닌다는 게 정말 그 해외에 나가는 공작원이라는 게 무슨 그 일반 여행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 무슨 영어 회화집 뭐 이런 거 들고 다녀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홍강철님 정말 예리하시다. 나 처음에 보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먹겠다 싶은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쏙쏙 들어옵니다. 김현희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었는데 배움의 천리길은 백두산에서부터 만경대까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배움의 천리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게 진짜로 있는 길이에요? 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김현희 책에도 썼거든요. 뭐 원래길 이런 겁니까? 아이 그런 게 아니고 김일성이 12살 때 예? 아버지 김현희가 책에 그렇게 썼어요. 12살 때 아버지 김영직이 그 조선을 배우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백두산에서부터 평양의 그 만경대까지 걸어간 길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배움의 천리길은 첫 시작이 중국 팔도구예요. 아, 그 백두산이 아니네요. 예, 팔도구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같이 팔도구에 살았어요. 그래 팔도구에서부터
저 만경대까지 걸어간 그 길이죠. 백두산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연속해서 광복의 천리길도 걸었다는데. 예. 광복의 천리길은 지금 만경대에서 백두산까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어. 근데 광복의 천리길은 또 거꾸로 옮겨요, 이제. 만경대에서부터 팔도구까지. 그러니까 그거 완전 14살 때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 조국을 강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듣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 만경대에서부터 팔도구까지 다시 걸어 나간 거예요. 그 똑같은 길이에요. 백두산이 아니네요, 완전. 아니, 완전히 지대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북한의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거든요, 북한에. 야, 그러니까 이런 조작질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공공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조작에 놀아나다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이 다 틀리네요. 근데 이게 87년도엔 30년 후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증명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건 타산 못한 거예요. 네. 아, 그러네. 네. 가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네. 아하. 알겠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김현희가 대학생들은 평양에서부터 걸어서 개천, 희천, 강계, 후창을 거쳐 백두산까지 강행군을 시키는데 자기들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해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부터 행군으로 건창, 백예봉, 곤장덕, 청봉, 삼지연 등 수경지를 거쳐 백두산 천지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중학생도 이렇게 걷고 대학생도 이렇게 걷는 건가요? 김인혜가 그러잖아요. 중학생들은 이렇게 뭐 기차를 타고 가서 뭐 회사에서 내려서 이렇게 네, 걸어간다고. 네.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해산이라는 건 양강도거든요. 그다음 이제 배움의 철길 노종에 속해 있는 거는 평안북도하고 평안남도, 그다음 저기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 자강도에 속해 있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지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배움의 철길 간다는 게 우선. 그리고 배움의 철길은 김일성이 12살 때 걸었거든요. 12살 때 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걸어요. 그럼 강제적으로 무조건 걸어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평양부터 개천까지는 김일성이 기차 타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부터 개천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 개천부터 걸어요. 쭉. 그러면 그거는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다 똑같은 건가요? 네,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럼 매년 걷는 거예요? 배움의 철길 가는 거는 이제 그 아까 말했잖아요. 모범분단 쟁취했다거나 상 받은 사람들. 네, 상 받은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거기로. 영광스러운 거고. 예, 아무 사람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배움의 철길 거기 가게 되면 진짜 영광스럽거든요. 자, 그러면 연속해서 그 광복의 천리길 행군 때 군대식으로 줄을 서서 혁명가요를 부르며 하루 150리를 걷기 때문에 발이 부르떴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하루 150리씩 걷게 합니까? 아니죠. 150리 일반 사람도 못 걷죠. 예, 백리가 40km예요. 예.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또 행군의 도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백리가 40km 맞고요. 이 어린 학생들한테 지금 60km 정도를 걸리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이거? 그 배움의 철길 가면 어떠냐면 김일성이 걸은 것만큼 딱 걷게 해요. 12살 때 걸은 것만큼 하루에 대체로 70리, 75리 이렇게 걷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매일 주간 행군만 해요. 그렇게 하다가 희천하고 향산 사이에서는 김일성이 밤에 야간에 걸어 넘었거든요. 그 길을. 희천하고 향산. 그게 50오리거든요. 그 구간만 야간 행군 50오리 하고 나머지는 70리, 75리 다 이래요. 아하. 150리를 하루에 걷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예, 말이 안 되죠. 그 내가 실- 배움의 철길 가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한 30km쯤 걷는다는 느낌인데요. 그 정도는 보통 우리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군인들도요. 60km 이상을 걷게 하면은 거의 낙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런 경우고. 그래서 그 낙오하는 사람들을 의료기구를 실은 작은 버스가 따라오면 낙오자들을 태웠지만 학생들은 안 탄다. 타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정도로 그런 의료차가 뒤에 따라오는 그런 게 되나요? 의료차가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그게. 그만한 의료차가 없죠. 매일, 답사행군대는 매일 있거든요. 매일인데 전 구간에 다 있어요. 답사행군대가. 끊임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은. 그럼 차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그래서 요소에 답사 수용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묵을 수 있는 답사 수용소들이 있고, 그 답사 행군대 그러니까 답사 구간 있잖아요. 네. 배엄이 천리길 답사 행군 전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네. 답사 행군대 그 사업을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물지거든요. 그래 답사 행군대 가다는데 다리 아프잖아요. 다리 아프면 손 들어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담임 그 교원이 따라가 책임진 교원들이 있어요. 3명씩 따라가거든요. 그 교원들이 학생을 데리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요. 손 들어서. 그러면 아무 차나 다 서거든요. 그럼 태워주는 거예요? 무조건 태워줘야 돼. 그거 안 태워주면
그 운전수 목이 뚝 잘라요. 날아가요. 저기. 반동이 되는구나. 예, 반동이 그게 어. 무조건 그건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지 우려차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백두산 행군 나설 때 저기대복을 입고 오각 별모자를 쓰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항일 유격대식으로 옷을 차려입는다 이렇게 썼는데 이 복장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현희는 대학생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학생들은 학생복 다 입고 가요. 아, 교복. 예, 교복 입고 이게 넥타이 메고 소련단원들은 넥타이 메고 사라총원들은 여기다 배지 다 달고 이렇게 하고 가요. 배미 즐길 답사 행군대라는 이런 그 또 표식이 있거든요. 그거 달고 가요. 이게 알기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설퍼서 팩트 하나하나가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김현희 고백록 팩트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 또 학생 시절에 평화시 중화구역 주변의 야산에 있는 3.4mm의 박격포, 여자 붉은 청년 근위대 야영소로 배속이 되어 갔다고 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우선 3.3mm 박격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3.3mm면 어느 만큼 돼요? 3.3mm 요만한 아마 볼펜 이 끝에 요만하죠. 이것도 5mm쯤 되겠네요. 네. 3점 요만하고 뭐 박격포로 어디 뭐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우선 첫째 네. 그래요. 그리고 붉은 청년거리대라는 거는 네. 보병 전술을 가르치거든요. 네. 붉은 청년거리대는 준군사 조직이에요. 그래 네. 보병 전술을 가르치지 네. 포병에 대해 가르치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보병 전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박격포를 했다라고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재밌네요. 그 3.3mm 박격포라는 게 나도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총. 네, 3.3mm면 뭔가 그러면 단위가 틀린 건 아닐까요? 실수로? 33mm? 33mm 포라고 할 때는 군사에서 포라고 할 때는 30mm 이상부터 포라고 해요. 근데 33mm 박격포는 없어요. 33mm 생각해봐요. 요만한데. 그러니까 여기 무슨 박격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 개념은 약간 포물선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산 너머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직선으로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기려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걸 주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포고요. 쏘는 건 웬만한 사이즈까지는 총이에요. 직진으로 나가는 거. 근데 그게 특수훈련 받으신 분이 이걸 너무 모르셨네. 북한의 AK 자동소총 그 구경도 7.62mm예요. 근데 3.4mm 자동소총보다도 총탄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당시 안기부 직원들 뭐가지 날려야 돼요.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야, 그러니까 30년 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지금 반박해주고 있는 김현희의 소설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붉은 청년 근위대 지휘관들이 모두 현역 군인들인가요? 아니에요. 붉은 청년군이라는 준군사 조직이거든요. 거기는 별 박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친구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현희는 다 현역 군인이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지 보시면 못한 거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도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민방위 훈련하고 예비역 장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전시체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긴 하지만 신분은 민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예, 싶어요. 예, 그렇죠. 그런 예비역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김현희가 자기는 여자 붉은 청년 근위대라고 했는데 이게 성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성별 구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붉은 청년 근위대. 예, 붉은 청년군이 되죠. 그게 남자, 여자 다 속해 가요. 다 같이. 다 같이 가서 여자 병실 따로, 남자 병실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붉은 청년 근위대는 보병 전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김현희가 실탄 사격을 했는데 200m 거리에서 3발을 명중시켜야 했는데 자기는 2발밖에 명중시키지 못했다. 책에 이렇게 쓰면서 점수 평가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사격할 때 점수 평가를 해요. 여기처럼 김현희 말처럼 한 발 맞췄다, 2발 맞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점수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이 원형 그 목표판 있잖아요. 8호 전신형, 뭐 5호 네. 반신형 이런 목표판에 동그라미 끄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운데 맞추면 10점, 그 옆에 9점, 8점, 7점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서 3발을 쏴서 뭐 29점 맞으면 내 우 맞았다 이렇게. 우량급 이렇게 평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할 때도 그래요. 야, 니 사격 가서 그 몇 점 맞았나 이렇게 물어보지 몇 발 맞췄나 이렇게 물 안 봐요. 저도 이제 공감하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형을 갖고 지금 이걸 타겟 우리가 말하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팔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을 맞춰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점수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일수록 점수가 높은 거겠죠.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무슨 MT 가서 무슨 게임 하듯이 내가 저걸로 야구공으로 2개는 맞췄고 하나는 못 맞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보병이 실탄으로 사격 연습은 하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박격포 교육은 하지 않는 거고. 네, 예, 그렇죠. 포병과 보병의 차이. 아이들한테 다 박격포를 어떻게 배워줘요? 뭐 배워줘요, 박격포 아이들한테.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예, 총 쏘는 거는 배워줄 수 있죠. 근데 포는 달라요, 다루는 게. 그게 이러는 건 있어요.
어른들도 총 쏘는 것도 사실 무서워요. 써보면 그러니까 막 소리가 엄청 크고 예. 잘못하면 이렇게 광대뼈가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잘못 이렇게 예. 어깨에 안착을 하면. 그래서 근데 포는요 그보다 훨씬 더 위력이 세거든요. 다음에 붉은 청년 근위대에 가서 새벽 5시 반에 초소장의 구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붉은 청년 근위대는 아까 말했죠 중군사 조직이라고. 네. 중군사 조직이지만 체계는 군대와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중대장, 소대장, 사관장, 뭐 분대장 이렇게 똑같은 학생들로 이렇게 돼 있고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은 예비역이거든요. 그런데 기상 시간에 되면 중대지길관이 있어요. 거기도 중대지길관, 지길병이. 그러면 그 당직이죠. 막 얘기를 말하면 그런 그 중대지길관이 그 사관장을 깨워요. 그러면 사관장이 일어나서 중대기상하고 구령하거든요. 그러면 기상하고 이래요. 무슨 초소장이 뭐 전달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리고 김현희가 중학생 때 농촌 지원을 나가면 밥 퍼주는 아주머니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농촌 지원 나가게 되면 국가가 모든 걸 공급해요. 식량부터 시작해 기름, 뭐 비누 다 공급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끼리 밥해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밥 퍼주는 아줌마 자체가 없는 거네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그러니까 집을 하나 잡아주거든요. 큰 집을 하나, 식당 갈 수 있는 큰 집을 잡아주면 그 집에서 학생들끼리 밥을 하고 그 집 아주머니가 그걸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배식 하는 데는 절대로 참가 못하게 하거든요. 아, 셀프 서비스인데. 예. 참. 그러면 그 농촌 지원 전투에 나갔을 때 김현희가 거의 매일 시금치국이랑 시금치 나물 반그릇 여기에다가 밥만 먹었다고 했거든요. 되게 못 먹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 북한 잘 살았다고 내 말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나도 80년대 농촌 지원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면 돼지도 잡아주고 개도 잡아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고기 공급했거든요. 그때는 아, 다 했었어요. 북한을 못 먹고 못 사는 걸로 만들려고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지원을 이게 했네. 배고프면 배고프죠. 그또 오전 오후 또 이렇게 중참이 나거든요. 일하게 되면 중참 나와요. 중참도 또 그러니까 농장에서 다 자치로 준비해서 내오거든요. 한국에서는 새참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걸 먹는데 그거 먹고도 그때는 돌도 사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배고프긴 배고파요. 아. 배고픈데 김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지 않죠. 그렇게 먹이면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내라고 새참이나 밥 끼니는 주는데 예. 막 굶어 죽을 정도로 막 피죽 같은 거 먹여서 일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김일성 종합대학 1학년 때 평양시 중일리 산골짜기에 있는 8.55mm 고사포 부대로 교도대 훈련을 갔다고 했는데 교도대 훈련이라는 말이 북한에 쓰는 말 맞습니까? 교도대 훈련이라는 거는 일반 교도대 부대들이 훈련 나가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교도 훈련이라고 말하거든요. 교도대라고 하지 않고. 네, 교도 훈련이라고 말해요,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김현희는 교도 훈련은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말할 줄 모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8.5mm 고사포 부대는요? 8.5mm,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5mm면 요거만 하겠네요. 이 볼펜만 하겠네요, 뭐. 그게 무슨 포야? 이 고사포, 이게 요만한 포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두 번 연속 밀리미터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실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기부 직원을 뭐가 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김현희가 이 무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를 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요, 이걸 만약에 M자 하나를 빼고 미터로 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 안 되죠. 센티미터는? 무기를 말할 때 센티미터를 말 안 하거든요. 아, 무기는 모든 무기는 미리로 말해요. 미리로. 굉장히 정밀해야 되기 예, 때문에. 더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밥 하던 아줌마예요. 그것도 북한 아니고. 예, 북한 아니고 북한 아줌마도 알아요. 이 정도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거의 평생 사신 거잖아요. 네. 반생을 살았습니다. 사신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체 북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아, 그렇군요. 예. 웃겨요, 나는. 김현 씨 이제 이거 제대로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교도대 훈련 기간 중에 중대장이 연대장에게 올리는 보고문을 나르는 기통을 맡았다고 했는데 예. 북한군 중대장은 대대장을 뛰어넘어 연대장에게 직접 보고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기통만 다니고도 예비역 소위에 군사 칭호를 줍니까? 아니죠. 우선 교도훈련 마치게 되면 예비역 소위 주거든요. 음. 그런데 예비역 소위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소위 군사 치고 달고 부대를 소대를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소대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고사포 부대잖아요. 고사포 소대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도훈련 가서 기통만 다니면 포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대를 지휘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소대를. 한 개 포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통이라고 하면요. 한국에서는 아마 전령 이런 개념일 거예요. 네, 맞죠. 소신거죠. 문건 날에는 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또 뭐냐면 북한은 철저하게 복종 체계잖아요. 중앙 집권 제적. 네. 예? 소대장은 중대장한테,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이렇게 복종해야 돼요.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하나라도 뛰어넘으면. 그런데 중대장이 연대장한테 보내는 문건 나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업보고를 한다 그랬거든요. 네. 사업보고 자체를 연대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모부에 하는 거지. 아하. 사업보고는 그러네, 참모부야. 그러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도대 훈련 기간에 보초를 설 때도 자동 보총에 실탄을 한 발씩 줬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때 학생인데 실탄을 정말 주나요? 그러니까 그 부대 위치와 임무에 따라서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교도 훈련 간 사람들한테 줬을 것 같진 않아요. 실탄을. 예? 실탄을 줬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평양시 주변이잖아요. 평양시 주변인데 실탄을 사용할 만큼 그러니까 보초병이 실탄을 사용해야 할 만큼 그 주변 정세가 험악하지 않다는 거죠. 내 말은. 아. 그러니까 실탄을 줬을 것 같지 않아요. 대체로 공탄을 3발 주거든요. 공포탄. 네, 한국이야. 우리 국경기비대 같은 경우에도 실탄 15발 장진하고 그 위에다가 공탄 3발 꼭이에요. 실탄 쏘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탄을 꼭이에요, 거기다. 총기 사고 난다고. 네. 그건 우리도 똑같고요. 다음에 그 보초, 그러니까 보초장이라고 여기서 썼는데 우리는 이제 밤에 우리 불침번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머리맡에 쓰여진 이름을 보고 보초 설 사람을 깨운다고 했다. 네. 근데 북한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머리맡에 이름을 써놓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군 병실 내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음. 그건 김현희가. 북한군 병실은 발 밑에 이게 발 밑에 그 침대목에 이름 붙이게 돼 있어요. 군사 규정이에요. 그 내무 규정. 머리맡이 아니라. 예, 머리맡이 아니고. 우리가 군대 쪽 생각나네요. 남한 군대 안 가보셨잖아요. 예, 먹고 봤죠. 그 우리 군대 있을 때 내무반이라고 있는데 네. 마루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네, 그래서 복도, 그 가운데 있는 복도 네, 쪽으로 네. 머리를 들려서 잠을 자거든요. 예. 아, 우리랑 반대네요, 그러니까. 예.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이 교도대 훈련 기간 동안에 내복을 한 벌밖에 주지 않아서 세탁해 입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북한군 그 교도훈련 가게 되면 정규군인처럼 똑같이 이 피복 공급해요. 피복을 공급하는데 여름에 뭐 여름 내에 2벌 반, 겨울에 2벌 반 이렇게 공급하거든요. 그 한 벌만 줬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 좀 해드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네이라고 하는 게 한국으로 따지면 팬티 메리아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벌만 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거는 착취하는 거고 노예 생활이죠. 그리고 북한은 그때 잘 살았다고 말했잖아요. 네. 군대들 정말 잘 먹였어요, 그때.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제가 갖고 있던 팬티 뭐 양말 뭐 메리아스 이런 종류가 최소한 10개 이상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건 북한이 아니니까 뭐. 그리고 이 교도대 훈련 기간 동안에 탈의실이 없어서 여자 병실 안에 있는 작은 창고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데 이 지금 병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무반이죠. 네, 내부 말이죠. 그러면은 여자 병실인데도 서로 옷을 그냥 대놓고 갈아입는 게 아니고 창고에 가서 한 명씩 들어가서 이해가 갈아입었다 안 된다 지금. 이거. 북한군 병령 그 설계 규정이 있거든요. 아. 내무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대 병령은 우선 병실, 침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교양실, 예? 그다음에 중대부라는 게 사무실이에요. 중대부, 사물고라는 게 옷이랑 다 보관하는 그런 데고, 그다음에 탈의실, 아, 탈의실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꼭 빛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고, 그다음에 뭐 건조대, 휴식장 이렇게. 아니 근데 여군들만 있다고 하면은 예. 굳이 탈의실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그래도 아. 옷 갈아입는 건 다 따로따로 갈아입어야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보존해 주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무반에서 그냥 다 갈아입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탈의실이 따로 없고. 이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탈의실이 있어요. 병실 병령, 그러니까 중대 병령이라면 요런 게 있어야 된다 하고 규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좀 클릭해서 들으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병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무반 같은 거예요. 네, 잠자는 것. 병사들이 생활하는 곳, 그 바로 네. 병실입니다. 다음에 그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자 병실을 건너서 남자 병실이 있기 때문에 보초장, 특무장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목단추를 꼭꼭 채워 입는다. 그리고 북한군 병실은 여자 병실을 지나야 남자 병실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항일전쟁 때부터 그때부터 남녀가 같이 싸웠잖아요. 산에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여자들은 따로 천막도 지어주고 이랬거든요. 훈련에서는 사정 없어요. 훈련에서는 똑같이 지금은 많이 생각해 주는데 그때 당시는 훈련에서 여자들 똑같이 남자들 똑같이 굴렸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생활만은 여자의 그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보장해서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군요. 그럼 이 목단추를 채웠다는 거는. 그거는 군사 규정이 목단추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근데 풀어놓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긴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하나요? 위생하잖아요. 네. 그럴 때면 이 두 번째 단추를 풀어놔요. 아침에 아침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내 위생한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이 지금 생리 말씀. 생리 예. 말 못하니까 말 못하니까 단추를 푸는 단추를 걸로 풀어놓아요. 표시를 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사관장이 아침 검사할 때 쫙 돌아 보거든요. 네. 보다가 단추 풀었으면 야 생리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날에 지휘관들한테 말해가지고 훈련 이런 데서 다 떼주는 거죠. 일종의 생리휴가를 주네요. 네. 근데 김현희는 여기서 속내이나 생리대를 세탁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세탁 후 말릴 데가 없어서 더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건조시실이 네, 따로 있다고 하셨죠? 건조대가 따로 있어요. 중대병령이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남자 여자가 분리되어 있나요? 네, 남자 여자 분리되어 있고 여자들 이 건조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제가 만약에 내가 안기부였다면요. 김현희 씨를 한 3년쯤은 북한 생활을 해보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제가 짜증게요. 질문하기도 벅찰 정도로 뭐 너무 많은 팩트들이 들려가지고 이분은 북한에서 온 거 아닙니다 지금. 교도대 훈련 기간에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룡성시가지에 있는 대중 목욕탕에 했다고 하거든요. 북한군이니까 결국 목욕탕도 없다는 소린데. 그러네. 빨치사에 살에서 싸울 때도 목욕은 했어요. 중대병실에 목욕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면장 목욕탕이 다. 네, 근데 그게 없어서 심지어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진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군대 매일같이 땀 얼마나 흘려요. 군대도 훈련하다 하면. 김현희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향한 거잖아요. 다 네. 부르고. 네. 그 사람이 해야 될 말은 북한 군은 너무 열악해서 너무 못 살고 못 먹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북한이라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건 있겠죠. 그렇죠. 화장실, 욕실 이런 게 없어요. 얘기처럼 샤워기 이런 게 없어서 그러지. 예? 기본적인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연대 부참모장이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교육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북한군의 연대 부참모장이라는 직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디서 오신 거야, 이분 진짜. 진짜 웃기다. 다음에 옆 중대의 특무장이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보급 물자를 떼먹고 감면제대 했어요. 북한군에는 보급 물자를 떼먹으면 감면제대 시키나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만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강제 제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네.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게 있나 보네요. 북한군의 내무 규정에 감면제대란 말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감면제대란 말 안 써요. 북한군 내무 규정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옮기면 군사복무 만기 전 제대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생활제대 이렇게 말해요. 감면제대란 말은 안 쓰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런 말. 한국에서도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 제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뭐 의가사제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병을 얻었다든지,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으면, 네가 나가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겠다 싶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걸 감면제대란 말이 아예 없다. 네, 감면제대란 말 없어요. 지금 탈북자 3만 명 시대잖아요. 나도 이게 나와서 말하는 나도 거짓말 안 해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겠죠. 예. 이런데 이런 말 하는데 국정원이 알아 안 보겠어요? 당장 날 죽이자지. 그런데 거짓말 치면. 네. 그리고 김현희가 일어를 배울 때 북한에서 발행하는 일어 사전이 내용이 부실하고 구입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해외여행 때 구해온 동아출판사가 발행한 한일 사전의 앞표지를 떼어내고 그걸로 공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북한은 공항에 들어오면 세관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다 뒤져요? 네, 외교관이 그 상관없어요. 여긴 외교관은 무슨 뭐 외교 면책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북한 외교관은 북한에 들어올 때 그런 게 없어요. 다 뒤지거든요. 거기에 출판물 검사라는 직제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전문 출판물만 검사하거든요. 전문 출판물만 검사하는 사람이 앞표지 뜯어낸다 해서 그게 동아출판사 끝 몰라요? 활자 찍은 것만 봐도 폰트만 봐도 알수 예, 이 어느 있다. 나라 할장 가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앞표지 뜯어낸다 해서 뒷표지에 보면 딱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또 미국 대학에서 일어를 배워주는데 북한에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마구잡이라 해도 그러네. 일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다 일어 사전도 안 주고 배워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김현희는 3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지금 그 동명이인 한 분 나오시네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신 김정숙. 네. 예, 동명이인인데요. 김정숙과 독립운동을 했다는 손명화의 손녀딸은 일반 사람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밀가루를 구해와서 감자부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김현희의 발언에 의하면. 네. 북한에서는 김정숙을 독립운동을 했다고 말을 하나요? 김일성이 부인이잖아. 네. 네. 김일성이 김정숙이라는 분이 김일성하고 같이 산에서 싸웠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를 하나요? 뭐냐면 민족주의자들 보고는 김구, 예? 김유식 뭐 이런 분들, 예? 요은영 이런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하지 민족주의자들은. 예? 공산주의자로 독립운동가를 안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김정숙은 공산주의자로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런 항일혁명 투쟁, 예? 항일혁명 투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항일혁명 투사. 예. 근데 밀가루는요? 밀가루는 뭐 그렇게 구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아니겠네요. 북한에 밀가루 밀 생산하잖아요. 근데 밀가루가 왜 귀해요? 그리고 아니, 당시에 러시아하고 정말 러시아 그때 소련일 때잖아요. 사회주의 시장이 살아있을 때예요. 러시아 밀가루나 많이 들어왔어요 북한에.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산악지방이라서 예. 논농사 짓기는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밀가루 같은 밭농사 짓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김현희는 엄마가 어느 호텔 책임자라는 언니는 소세지를 구해왔다고 했는데 당시 북한에는 호텔이 있었습니까? 호텔이 없었죠. 북한에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80한 4, 5년도 그때쯤에 고려 호텔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같아요. 호텔이라는 이름이 북한에 있는 건 몽땅 다 려간이거든요. 동화산 여간, 군수산 여간 뭐 이렇게 려간이에요. 려간. 그리고 그 평양 시내 안에 예? 여간이 몇 개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 친척집들이 가자고 그러지 여간에 잘 안 가거든요. 출장 가면. 그럼 소세지는? 소시지 같은 것도 그때 당시도 이 러시아나 당시 소련이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다 들어와요. 그 나라 사람들 소시지 안 먹어요? 다 그쪽에서 먹는 거잖아요, 다. 대체 북한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거야 도대체? 풀만 먹고 사는 거, 시금치만 먹고. 아까 시금치국에 네. 다음에 그러면은 외국어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 대학 근무를 설 때, 그러니까 대학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소리 같아요. 저녁 7시에 근무를 교대했다고 했는데 북한에 저녁에 근무 교대한다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야간 근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야간 경비가 있기는 있는데 모든 근무는 북한에 있는 모든 근무단이 사회나 군대나 저녁 오후 5시에 그 근무 준비 검열이라는 걸 해요. 상번이라 하거든요. 오후 5시에요. 그 5시에 하는 이유는 날이 밝을 때 5시면 겨울에도 날이 밝잖아요. 날이 밝을 때 근무를 교대해야 자기가 근무를 서야 할 경비 대상물의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 뭐 경비 그 교대하는 것도 아니고 7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대학 근무를 하는데 대학에 왜 저녁에 교대 근무를 해요? 할 필요가 있나요? 북한은 이게 모든 건물 자체가 사회주의 전치물이잖아요. 네. 사회주의 전치물을 파괴 암해분자들이 책동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다음은 정말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만 16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받고 국민이 된다고 했는데 예. 성인으로 인정받고 국민이 되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만 17세죠. 북한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네, 안 바뀌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것도 몰랐어? 네. 이건 중국이 몇 세부터 국민이 되는지를 알아봐야겠네요. 글쎄요. 그리고 국민증을 가진 성인으로 신포로 여행을 다녀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평양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을 받나요? 네, 그렇죠. 평양 사람은 평양 시민증을 가지고 다녀요. 그럼 국민증이 아니고. 네, 국민증이 아니에요. 국민증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평양 시민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구나. 네, 평양 특별시. 평양 시민은 그만큼 그래서 긍지 있단 말이에요, 평양 시민은. 잠깐만, 박원순 시장한테 말해야겠다. 서울 특별시민증을 하나 줘야 받아야겠다네. 그렇군요. 결정적이네요, 뭐. 그럼 네. 내가 보기에는 김현 씨는. 네. 자, 그래도 몇 가지 한 번만 더 팩트체크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증에는 아이들이 몇 명 동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는데, 네. 북한 통행증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북한 통행증에 동행자 명단이라는 거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 같이 가는 사람들 여러 명일 때, 예? 동행자 명단이라는 거 붙이게 돼 있는데 그 동행자 명단에도 아이들은 기입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증명서명할 때 내가 보호사입니다고 밝히면 돼요. 어허. 비행기 한국에서 탈 때 네. 그 증이 없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네. 항공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어떤 항공사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네.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북한은 그런 게 없고. 네, 그렇게 자, 안 해요. 다음에 장기간 출장할 때 거주지 배급소에서 식량 임시 정지 증명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네. 나는 여기서 배급 타먹지 않았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확인 도장 받아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배급소에 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요? 공장 기업소마다 예, 단위마다 식량 취급자가 따로 있어요. 아하. 그 사람이 그 식량 그 임시정지 증명서를 가지고 아. 그 행정위원회 당시에는 행정위원회였거든요. 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였어요.
그게 양정과에 가서 그 사람이 식량 취급자가 다 해주거든요. 아, 그러면 이걸 신고를 하는 건 맞아요? 예, 신고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지금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거주지 배급소가 아니고 아마 예. 직장인 것 같은데? 직장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직장에서 식량 취급자가 다니면서 해줘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거 식량을요, 배급소 가서 받는 건 맞아요? 식량을요? 네. 예, 그렇죠. 식량 공급소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배급소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식량 정지를 떼는 것도 있잖아요. 김현희 같은 경우에는 공작원으로 차출돼 갔잖아요. 네. 근데 식량 임시 정지를 뗐다 하거든요. 식량 임시 정지라는 건 왜 떼냐면, 내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로 장기 출장 갈 때예요. 이제 김현희 말처럼. 근데 김현희처럼 이제 공작원이 차출돼서 가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내 거주지에서. 이런 임시정지 증명서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예. 필요 없는 게 완전지 증명서 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완전히 떠난다는 거. 아. 그런 식량 증명서를 떼요. 임시가 아니라 완전 정지. 예.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파는 밥곽을 도시락 같아요? 네, 아. 밥곽이라고 하네요. 이게 먹을 사람은 많고 밥곽은 모자라기 때문에 먼저 사려고 몰려들어서 아우성을 친다. 사회주의 영업망도, 상업망도 많이 팔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밥값 모자라게 해요? 그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러네요. 예. 도시락을 밥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 밥값이, 그러니까 그게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이 김현희도 얇은 나무로 된 꽉 안에 예, 예. 밀쌀밥과 염동태 한두 막, 무 오가리, 김치 몇 쪽의 반찬이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곽밥은 밀쌀로 짓나요? 아니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밀쌀 접숴봤어요? 밀쌀이 뭐예요? 밀밥. 밀로 된 밀쌀 가지고 만든 밥. 그러면 거의 죽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을 밥이- 가루로 만든 밀가루가 아니고 밀로 밥을 지어요. 밀쌀로 밥 지은 거. 아, 못 잡숴봤죠? 네. 밀쌀로 밥 지으면 밀쌀은 완전히 탱탱 불어요. 그리고 네. 땅땅하거든요. 아. 거기다 식게 되면 못 먹어요. 아. 밀밥은. 아, 그래서 가루로 먹는 거예요. 밀이. 예, 그래서 밀은 가루로 해 먹는 거죠. 밥 해 먹지 않고. 그럼 밀쌀밥이라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밀쌀밥은 말이 여행하는 길에서 파는데 우리 여기서 밥이 식어도 도시락에 밥이 식어도 못 먹잖아요. 네. 잎쌀도. 근데 북한에 아무리 그 사정 없는 저 사람들이라 그래도 밀밥이 안 먹죠. 안 해주죠. 그래도 팔아야 되겠는데 거기도 영업소도 잘 팔아야 돼요. 상근망도. 이거 너무 혹시 재밌다. 연변에서 밀쌀밥을 먹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현희 씨가 신포로 갈 때 자기가 탄 열차는 신포역에 서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였다고 했는데 신포는 열차가 서지 않아도 되는 고장입니까? 신포가 조선소 있죠. 네. 잠수함 만들죠. 아, 신포가. 굉장히 그러니까 대도시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전략적 요충지예요. 신포가. 아, 열차가 안 설 수가 없다. 예, 평양 하바롭스크 최대급 평열차라거든요. 북한에서는. 그 열차도 서요. 신포에. 아, 평양에서는 하바롭스크까지 기차로 갈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멋있다. 근데 아마 강 넘어가면서 아마 넘어가서 예, 열차 바퀴 바꿔요. 레일이 바꿀 거라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다. 네. 남북통일 돼가지고. 자, 다음에 기차 안에서는 안내원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하는데 네. 열차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안내원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는 승무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네. 어. 저 북한은 역군에서 복무하는 사람 보고는 안내원이라고 해요. 역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안내하니까. 예. 어. 그리고 열차에 탄 사람들 보고는 열차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KTX 열차원. 예. 열차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안내원이라고 하나 가지고, 그 말 하나 가지고 김현희는 몽땅 얼버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김현희가 기차라고도 하고 열차라고도 하는데 북한에서 어떤 두 글라 써요? 기차라는 거는 견인기 대가리 보고 하는 소리죠. 기관차 대가리. 아. 대가리라고 말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기관차 머리 있잖아요. 그거 보고 기차라 하는 거고, 열차는 그 뒤에 그 빵통, 예객 빵통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객이 타는. 사람 거. 타는. 예, 예. 그, 그렇죠. 이분 북한에서 안 살아보셨네. 그 다음. 흥남역에 내려서 평양에서 산 표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신포로 가는 열차를 끊기 위해서 줄을 서서 차표를 다시 끊었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열차를 갈아타면 표를 다시 사야 되나요? 열차를 갈아타게 되면 갈아타는 장소에 가서 경유도장을 박아요. 안내 칸에 가서 경유도장을 박으면 그냥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현희는 지금 무효가 돼버렸다고 표를 다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행증명서에 그 차표를 떼면 여행증명서에 그 도장을 찍어요. 평양역 도장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차표를 분실해도 가서 그 여행증명서를 보여주고 안내 칸에다가 내 이래서 차표를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표를 다시 해줘요, 거기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여행을 갈 때는 여행 증명서가 항상 행선지를 네, 있어야죠. 아. 있어야 돼요. 일종의 그게 이제 자유스럽지 못하고 약간 네, 감시받는 느낌이 있겠죠. 네, 통제받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애청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몇 개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이 80번째 질문인데요. 80가지 팩트가 틀렸다고 하면 김현희 씨는 북한 출신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포에 사는 큰아버지가 닭공장에 가서 한 마리에 50원을 하는 닭을 사왔다. 북한에서 닭 한 마리 값이 당시 북한 노동자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할 정도로 비싼 겁니까? 김현희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닭 한 마리 값이 북한 노동자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되는 50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럼 건데. 한 달 생활비가 100원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노동자 한 달 생활비가 제일 작은 게 70원부터 했어요. 닭이 엄청 귀했군요. 예, 그런데 북한에 닭공장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은 빵 한 봉지에 요런 만한 빵이 5개인가 6개인가 있었어요. 그게 1원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생각해봐요. 닭 한 마리가 50원이면 완전히 비싼 거잖아요. 노동자 한 달 생활비가 70원인데, 북한은 국정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정한 가격. 예,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가격을 넘어서면 안 돼요. 국영기업소들에서는. 거의 사형이지. 그렇죠.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남도 있잖아요. 함남도 그 신포뿐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함주, 함흥, 이게 영광 이쪽 에 오리목장, 닭목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에. 아하. 제가 가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8.8기 폭발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테러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테러를 한 당사자 북한은 누명을 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서 28개월 동안 제재를 했는데 미국도 책임이 있고 또 일본 납치 다구치야의 거는 제가 그 숨어 사는 다구치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그들이 그때 그 당시에 2003년에 그 좌파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만약 했다면 만약 그 당시는 이렇게 쫓겨나서 고생하면서 고통은 당하지 않고 편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훗날 진짜 저는 진짜 가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되고 진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가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긴 세월 목숨을 내놓고 사실 버텨왔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현희 씨가 정말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이었을까요? 1987년 11월 29일 날 대한민국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폭파되는 사건이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 선거의 방향이랄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걸로 작용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칼기 폭파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분들이 30년 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김현희가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그 증명을 위해서 이게 80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아마 이게 간추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꼬투리를 잡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30년이 지났어도 진실을 향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력은 좀 우리가 지켜봐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현희 고백록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인적인 질문 좀 몇 가지만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셨어요? 네. 어머니 모셔왔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은 없으셨어요? 다른 가족이 있죠.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거고요. 네, 그냥 다 있죠. 지금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는 월남 네.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북한법은 본인만 처벌하게 돼 있지 옆에 사람 처벌하게 안 돼요. 연좌제 이런 게 없다. 없어요. 옛날엔 있었죠. 옛날에 있었다.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또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내 방송에 나가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이중간첩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네. 완전히 탈북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네. 그분 혹시 아세요? 이야기 들어본 적 예, 있어요? 이야기는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어떤 루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중국에 갔다가 강 건너가면 돼요. 쉽네. 북한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죄를,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법 어겼잖아요. 예? 네. 탈북했다는 것 자체는 북한의 그 국경법 어겼어요. 예? 비법월경자죠. 그렇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재생의 길을 걷고자 어머니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크게 보도하고 뭔가 더 과장하고. 이렇게 조국을 배반해서 갔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가서 살기 힘들어서 다시 왔다. 바라느니 어머니 조국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홍광철님을 제가 인터뷰를 2시간 가까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그냥 술술 답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에서 굉장히 일단은 엘리트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으시던가? 가끔 그런 말 듣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부정하지는 않으시네. 그리고 왜 정편이나 한국에 보면 정편이라고 있잖아요. 네. 종합평선 채널. 거기 보면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북한 분들 나오셔가지고 북한 실상 이야기 하는데 방송을 만드는 그 매체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북한은 못 살아! 이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맞춰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편에 나오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증언들이 실제로 그 현실과는 좀 비슷한가요? 한 90%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게 내가 아는 사람들도 출연하는 게 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내신지 마이진 애들도 있어요. 예? 네, 그런 거 했다고 했잖아요. 네. 탈북 지원 네,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송금 받아주고 네. 내신지 진 애들도 있어요. 거기 내가 잘 아는 애들도. 근데 나와서 그 사람들이 모를 만한 이야기를 거기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반박하자. 그러니까 이만갑 있잖아요. 네. 이만갑 모란봉 쿨러 그거 보면 네. 반박할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걸 막 폐쇄적이고 못 살고 요것만을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희화화시키고 막 못 사니까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라고 보고 이게 근데 그게 지금 정편의 그것과 김현희 사건은 30년 전판 정편판이네 이게. 없는 소리 막 해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 생각 안 하시면 되냐면요. 이 한국도 시골에 사는 분이 이 한국은 열려 있는 사회잖아요. 모든 정부가 열려 있는 사회예요. 북한보다도. 그런데 시골에 사는 분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뭐 하는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도 한번 갔다 왔는데 시골에 그 기분들 몰라요. 예? 박근혜 좋다 해요.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열려 있는 사회인데도 북한 사회는 정부가 그렇게 열려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기처럼. 한국처럼. 평민이 전혀 모를 수 있는. 그렇죠. 시골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막 다 아는 예,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평양에서 사는 사람이면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시골에서도 다 아는 것처럼. 뭐, 김정은이 그러면 북한이 망한 지 12번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평양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고 알고 듣고 있거든요. 네. 사실입니까 그것도? 개방됐다는 게 글쎄 어떤 우리들 관점에서 봤을 때 막 폐쇄돼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외국인들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죠, 누구나. 남한 사람 빼고. 네, 남은 사람, 한국 사람만 빼고 다 가요. 아 그렇군요. 이제 미국도 속했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쪽 말로는 남조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몇 년쯤 되신 거예요. 네. 생활이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 굉장히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있잖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선 첫째로. 환경이 다르고, 여기는 좀 너무 각박해요. 나는 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옆에 이런 일 겪다나니까 변호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죠, 나는. 그런데 일반적인 탈북자분들 보게 되면, 탈북자들끼리만 어울려요.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자체가 탈북자다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해요. 그리고 자꾸 그 종편만 보고 자꾸 이상한 것만 자꾸 물어보거든요. 탈북자들한테. 탈북자들 짜증나잖아요. 탈북자들도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애들이 말하는 거 놓고 웃어요. 그리고 욕하거든요. 탈북자들도 앉아서. TV 보면 자는 왜 저런 말 안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뭐 저리 하냐 이렇게 말해요 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들 자체도 이게 한국 사람 자꾸 질문하기 싫어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그리고 맞지 않아요. 성격상도. 예? 그러네요. 그리고 예. 북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명절날에도 이 앞집 사람 불러다 술 마시고, 이렇게 이 앞집 옆집 간에 먹을 게 생기면 나눠 먹고 이렇게 해요.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긴 덜 예. 하죠. 요즘. 자본주의. 안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예. 평균적으로 보면 되게 각박하다 이건 맞는 말 예, 같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월등히 더 앞선 것도 사실일 거고.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사실인데 네. 너무 희화화시키고 못 산다고 깔보고 이런 건 전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홍광철님하고 지금 김현희 씨의 책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방송 중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알려진 북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주는 역할로 또 훨씬 훌륭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질감 극복하고 맞아요. 지금도 그 대한민국에서 당장 통일하자는 사람들 없거든요.
예. 서로 일단 교류 왕래하고 서로 간에 전쟁 어떤 상황 안 만들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이게 어떤 한민족으로 만들자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까지는 안 바라고 교류는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네, 유익했습니다. 저 정말 유익했고요.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네. 정말 방송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